방금 소개받은 미래에셋증권의 디지털 자산 사업본부장 이용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세미나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 사진 볼 때마다 좀 그런데 너무 옛날 사진이고 포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땐 저게 또 유행이었는데 끝나고 가는 길에 사진 하나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르니까 이제 올라갈 때 기가 죽네요 벌써.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디지털 자산이 금융혁신을 만들어줄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의외로 과연 어떻게 이 기술이 금융을 혁신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짜임새 있게 그릴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도. 심지어 금융회사에 있는 분들도 야, 블록체인이랑 디지털 자산이 금융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바꿀 겁니다라고 뭐 막힘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훨씬 더 많고 더 깊은 레벨에서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 이제 뭐 내부 통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전달해 드린다 한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좀 재밌게 이제 어떤 혁신의 모습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혁신이 오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이 오는 모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았어요. 혁신이 오는 모습들은 어떻게 오느냐? 이제 여기 있는 사진에 두 분 보이시죠? 이 두 분 같은 분입니다. 이제 젊었을 때와 좀 늙어서 머리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분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0년도 초반에는 왼쪽처럼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서 소위 대박을 쳤고요. 2010년도 후반에는 이쪽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블록체인 웹3 회사에 또 먼저 투자를 해서 또 대박을 치셨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혁신의 모습은 어떻게 오냐면 처음에는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냐? 여기 적혀 있듯이 괴짜들, 너드들만 알고요. 근데 이들이 막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뭐 골머리를 섞어가면서 뭐 다양하게 뭘 만들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어떤 회사가 생기냐? 그 기술을 알아보고 그 기술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회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블록체인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회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금융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회사들이 비로소 저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이 금융을 혁신하기 위한 그 목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금융산업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다. 향후 5년 안에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감을 잡으시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그런 슬라이드죠, 이게. 제가 요 슬라이드만 얘기하고 내려가도 솔직히 제가 전달할 건 다 전달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요 슬라이드 보시면 요 밑에 이제 블록체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림으로는 빠져 있는데 요 밑에 이제 쭉 블록체인이 저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은 즉슨 블록체인 위에 저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는 왼쪽 편에는 돈이 올라가요. 돈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돈의 이동을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CBDC가 되는 거고요. 민간 회사가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에 돈이 올라가 있으면 돈을 갖고 사는 것들, 목적물도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뭐가 올라가냐? 자산들이 올라가는 거죠. 지구상에 실제 실물 자산들, 현존하는 실물 자산들의 소유권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에 이론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워딩은 금융 회사에 다니는 저로서는 좀 생소한 워딩이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이제 웹3 쪽에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제는 금융회사가 이걸 그대로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변했죠. 예. 그래서 리얼 월드 에셋으로 저희도 쓰고 있고요. 뭐 글로벌 월가에서도 다 쓰고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리얼 월드 에셋 안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증권이 있겠죠. 증권. 실물 자산과 증권은 다릅니다. 증권은 금융 상품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6가지의 증권을 이제 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증권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그 이동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토큰 증권이 되는 거죠. 네, 쉽죠? 여기까지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도 올라가고 자산도 올라간다. 결국에. 자, 그럼 올라갔죠. 어디에 올라가냐? 단일 블록체인이. 단일 블록체인이라는 걸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블록체인이 다를 수 있어요. 뭐 블록체인 세상에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얼마든지 연결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단일 블록체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돈도 똑같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고 자산도 똑같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면 같은 레일 위에 있는 거죠. 기차 다니는 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같은 레일 위에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하는, 투자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보내겠죠. 대금을 지불하겠죠. 증권 대금을. 그러면 같은 레일 위에 있는 저 증권, 토큰화된 증권이 똑같이 그 매수자한테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같은 레일 위에서 동시에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일 위에 서로가 서로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이제 각자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걸어오고 저는 걸어가고. 그러면 마주치는 국면이 있을 거잖아요. 순간이. 아, 마주쳤구나. 나는 가고 있고 쟤도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고 뒤돌아보면 제가 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서로 특별히 뭔가 누군가가 잘 가고 있어라고 확인을 안 해줘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목적지까지 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 금융 인프라는 어떻게 돼 있냐? 그 길이 2개예요, 2개. 그 레일이 2개고 심지어 그 레일과 레일 사이에 큰 벽이 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가면은 중앙 분리돼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높아서 상대방 레일이 잘 안 보이는 상황. 그런 레일이 2개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돈이 이동하고 한쪽에서는 증권이 이동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동일 레일에서 같이 이동하듯이 서로 마주치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가운데 큰 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동하는데 제가 이동하는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중앙 분리대 위에 서서 이렇게 얘 가고 있고 쟤도 가고 있으니까 갈 길 가세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신뢰를 부여하는 사람. 중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가운데서 자, 돈 이동하고요. 증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 행위를 하는데 이거를 공짜로 할까요? 신뢰를 나를 믿어. 내가 믿고 정확한 상황을 전달해 줄게. 대신 나한테 수수료를 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재자들이 되게 많아요. 현재 있는 인터넷 인프라 상에서의 그런 금융 시스템을 논할 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에 불과해요. 이게 끝입니다. 가치를 전송하는 네트워크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레일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레일과 레일 사이에는 아까 얘기했던 높은 중앙 분리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죠. 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금융산업이 그토록 고대화되어 크로스버더 자본시장을 만든다?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금융투자시장을 만든다?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제가 증권사에서 디지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과연 금융회사에서 디지털 쪽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미션은 뭔가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겁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의 증권 인프라, 증권 오퍼레이션, 서비스
이런 데서 오는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레이턴시,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주느냐가 디지털 업무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디지털 업무가 인터넷이라는 기존 인프라 위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거죠. 그 벽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 벽을 넘으려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트렌드가 이런 거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24시간 7일 365일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그러니까 리얼타임 결제. 그러니까 거래가 리얼타임으로. 이걸 뭐 DVP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T+0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게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혁신, 글로벌 금융기관과 글로벌 인프라 제공 회사들이 다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 인프라 위에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 벽이 뭐냐? 되게 무식하게 해야지만 그 벽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로 그냥 다 출근하는 거죠. 예. 너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 벽을 못 넘고 있어요. 기존 인터넷 인프라 내에서는. 근데 그걸 넘게 해주는 기술이 뭐냐?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인프라가 등장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믿을 필요가 없는, 중재자가 필요 없는 단일 레일에 있기 때문에 아토믹 스왑 다 같이 되고 T+0 실시간 결제, 그 다음에 뭐 내가 중간에 중재자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서 자 가고 있습니다라고 상황을 중계해줄 중재자 필요 없잖아요.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고 그 기록이 다 블록체인 위에 기록되고 그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넘게 해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금융회사들 국내에서 저희 미래에셋 그룹뿐만 아니라 뭐 은행부터 뭐 기타 증권사, 아직 뭐 거래소, 뭐 다양한 금융 인프라 제공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금융 선진국에 있는 모든 저희와 같은 플레이어들이 이쪽에 돈을 투자해서 금융을 바꾸는 거죠. 그 혁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점진적인 금융 혁신이 아닙니다. 밑에 인프라를 싹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급진적인 혁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앉아서 들은 것들 중에 기억나는 단어가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 이거 제가 계속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밑에 코어 인프라를 바꾸는 게. 이거 바꾸면 위에 있는 금융 상품, 서비스, 오퍼레이션 다 바뀌죠. 금융산업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산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100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금융산업은 그동안 혁신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남이 혁신하는 거는 잘 따졌죠. 왜냐하면 뭐 돈을 대고 투자를 해준다는 명목하에 A 기업은 혁신하고 있네, 우리가 투자할게. B 기업은 너네 혁신 못하는 것 같아, 우리 투자 안 할게. 이런 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융산업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술 혁신 안 했습니다. 그냥 기초자산 가지고 상품만 베리에이션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뭘로 갑니까? 수수료 경쟁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오래 설명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10분 이상을 여기다가 썼네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시간 결제 완결성. 그거를 도메스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끼리 크로스보더로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 그게 엄청난 혁신이고 이걸 누가 먼저 어느 국가들이 해 나갈 건지, 그 대한민국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을지 없을지, 동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지 안 줄지, 이게 진짜 관건인 거죠. 그게 진짜 혁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좀 편하게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혁신의 모습을 봤는데 누가 주도하는 혁신일까? 혁신의 주도는 수요로부터 오는 혁신이 있고요. 공급으로부터 오는 혁신이 있겠죠. 수요로 오는 혁신은 뭐 리테일 투자자들,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면서 혁신이 되는 거예요. 공급자적 혁신은 뭐냐? 그냥 공급하는 사람이 바꿔서 공급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고객들은 뭘 원하는지 몰라. 그냥 우리가 멋진 제품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공급자적 혁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금융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적 혁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증권사, 은행, 금융 인프라 제공회사, 거래소, 블록체인 회사, 다 회사예요, 회사. 여러분들이 나 지금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마시는데 신용카드 되게 불편하네.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 나. 이러시는 분 아마 여기 없을 거거든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수요에서 오는 혁신이 아니라 공급에서 오는 혁신이다. 그래서 회사끼리 경쟁이 더 첨예하다라는 것들. 누가 먼저 하냐. 이런 혁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는 공급자가 하는 주도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거 테크니컬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산 쪽에 블록체인 위에 자산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RWA와 STO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RWA가 제일 큰 개념입니다. 실물 자산 전부 다. 그 안에 이제 증권을 토큰화하면 토큰 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의 종류는 이제 이렇게 있다. 비정형적인 증권은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있고요. 정형적인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 펀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그냥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국내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국내 토큰 증권 시장 잘 되고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가 처한 현실에 맞게 잘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융 당국도 민간 회사들의 보이스를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는 비정형 증권 중심으로 뭔가 시장이 형성될 것 같아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이죠. 여기서 스텝 2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디폴트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회사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락 다 여기 정형증권의 토큰화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이 여기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스텝 2로 넘어가기를 계속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건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써서 아마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그건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해외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을 토큰화 해봤기 때문에 이제 퍼블릭도 접목시켜서 하는 거고요. 국내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 맞춰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토큰 증권을 먼저 만들어 보고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실질적으로 이게 오퍼레이션 가능한 수준인지를 체크하고 순차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제 붙여보는 그런 실험도 하고 있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정형증권으로 가야 된다. 퍼블릭 블록체인도 써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큰화 하면 왜 좋을까? 증권의 소유권을 왜 블록체인에 굳이 기록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좀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자산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다양한 자산을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규모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어려움도 제거가 된다. 다 제거되지 않겠지만 블록체인 특성을 살리게 되면 절차가 줄어들 거고요. 절차가 줄어드니까 비용이 절감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환금성,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블록체인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야지만 24시간 24/7 365일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블록체인이 멈추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은행 결제망처럼 한국은행망, 메타결제망 이런 망처럼 멈추지 않아요. 여기는 무조건 24시간 가는 시장입니다. 당연히 환금성 좋겠죠. 이 안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망이 닫혀 있는 시간에도 여기서는 거래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기관들, 전문 투자자들,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 지금 전통적으로 금 선물 사고 ETF 사고 이러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들 그 시장 문 닫으면 투자 못 하잖아요. 나는 24시간 금 거래 가격을 봐야 돼. 그리고 필요하면 투자해야 돼. 저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온체인 시장으로. 지금 이미 온체인 시장에 금 거래량이 엄청나요.
기존의 금융권 다 글로 와서 거래합니다. 24시간 동안. 많이 바뀌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런 깊이가 확장된다. 뭐 데이터 확보 좋고 뭐 마케팅 잘할 수 있고 투명성,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좀 부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셋 쪽을 봤으니까 이제 머니 쪽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규모도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를 제가 쫙 적어놨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 진짜 크다. 그리고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 왜 써? 도대체 지금 내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을 때 내가 스타벅스 그 별 같은 것도 있고 뭐 신용카드로 난 충전해놓고 쓰면 너무 편한데 왜 써야 되나? 궁극적으로는 저 투비까지 가기 위해서고요. 저걸로 가려면 지금 국내에서 이제 현대 화폐 시스템의 결제 종류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직거래입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거예요. A와 B가 직접 만나서 돈 거래하는 거죠. 현금을 주는 순간 거래가 끝나요. 완결돼요.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현금을 주면 받은 사람은 받는 순간 끝나는 거죠. 깔끔합니다. 제일 빠르고. 문제는 뭐냐? 직접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당근 거래할 때 직거래 얼마나 하겠어요? 다 택배 거래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중개 거래. 이게 중요하죠. 이거의 단점을 해소한 거죠. 거리가 멀어도 금액이 커도 가능해. 왜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간에 이제 벽 위에서 얘 돈 가고 물건 가고 있습니다라고 그 상황을 중개해주는 중재자 얘가 있으니까 나를 믿어. 너 돈 나한테 보내. 너 나한테 보내. 내가 다시 그 계좌에서 차감할게. 양쪽 거를. 그러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얘한테 의존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한 명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 명 필요하죠. 그럼 돈은 더 많이 들겠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일로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아까 금융혁신의 모습과 똑같은데 블록체인 쓰는 겁니다. 단일 블록체인이고. 자, 그러면 블록체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송되는 그 순간, 전송 누르는 순간 수초 내에 훨씬 더 빠르게 돈이 이동하고요. 돈이 이동하는 순간, 돈이 이동할 때 그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되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의 지갑에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누가 와서 뭐 서로의 다른 걸 대사를 맞추고 뭐 서로 뭐 결제 미이행 리스크 따지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거래를 모아서 네팅으로 정산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별 건으로 그냥 블록체인 갔다가 오면 거래가 끝나고 이 거래 자체는 완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 거래를 단순히 송금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내고 증권을 받는 것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가게 되면 그게 금융 혁신이 되는 거고요. 저거는 뭐 화폐 혁신, 뭐 송금 혁신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그다음에 이 뉴스는 이 컨텐츠는 뭐 다 아시는 건데 뉴스에 하도 많이 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채권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새로운 국채 보유 주체로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 과연 그러면 결제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어디서 결제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지금 실제로 결제량이 지금 9 트릴리언입니다. 이 어저스티드라는 얘기는 거의 사람으로 판명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갑 간의 전송만 카운팅했을 때 9 트릴리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AI부터 봇까지 다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부터 해서 모든 그런 것들 다 포함하면 이 46 트릴리언이고요. 근데 이건 얼마나 큰 숫자냐? 미국의 전체 결제량의 반이에요. 반. 꽤 큰 비중이죠. 여기만 사람이 한 것만 봤을 때는 한 10분의 1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싼 거 아니야? 야, 전송하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 많이 든 적이 있었죠. 이더리움으로만 보낼 때는.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시죠? 이더리움을 레이어 1이라고 부르고 그 이더리움 위에서
속도를 빠르게 만든 그 솔루션을 레이어 2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뭘 전송할 때는 내가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스테이블코인을 보낼 때 이더리움 레이어 1으로 보낼 거야. 난 레이어 2로 보낼 거야.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이더리움으로만 보낼 때는 이렇게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24불까지. 네. 근데 레이어 2로 가게 되면 얼마를 보내든 간에 1센트 미만입니다. 1센트 미만. 그리고 T 플러스 제로로 바로 가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제가 한 1,000억 달러를 그냥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한테 보내요. 1,000억 달러 가지고 스위프트만 타게 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돈 출처 다 검사하고 거기서 뭐 5% 10%의 수수료가 들겠죠. 그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근데 1,000억 달러, 예를 들어 1,000억 달러 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낸다. 수수료 0.01달러, 1센트죠 수수료는. 금액에 상관없어요. 이건 건별 결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고 1,000억 달러 보내는데 1센트밖에 안 내. 자, 그럼 여러분 뭘로 보내겠어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스위프트로 보내면 바보겠죠. 네. 이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3년에서 5년 사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스 어돔션까지 갈 때가 한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제일 먼저 변할 것들은 투자 시장일 거고요. 예. 토큰화된 그런 금융 상품을 투자하는 날은 내년부터 가능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앞에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앞에가 다 중요한 내용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좀 넘어갈게요. 이 장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쓰려고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페이즈 1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있었고 뭐 기대감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면 페이즈 2는 실질적으로 기관 리테일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 시장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기대감이 아니에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체가 누구냐? 금융이라는 거죠. 금융 산업이 이걸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금융산업, 저는 그래서 금융산업이 이제는 성장 산업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받아들이면. 금융산업도 이제 성장 한번 해야죠. 언제까지 뭐 성장 산업에 투자만 하겠습니까? 금융산업 자체가 이제 성장하는 국면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국내 산업 경쟁이 다 죽어서 반도체밖에 없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상생금융 이런 거 가려면 금융도 성장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다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뉴스에는 많이 안 나죠. 왜냐 이란 뉴스 때문에 많이 묻혀가지고 안 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미국이 자기들이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코인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코인을 사랑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고 그 월가가 이걸 하겠다는데 뭐 지원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산업,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센 월가의 금융 헤게모니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돈을 좀 벌겠죠. 예, 그런 거는 뭐 미국은 워낙 개방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트럼프 2기의 핵심 아젠다를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시장이 둘 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쪽에 진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려고 했던 장표고요.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 금융업이, 금융 인프라, 금융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 이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글로벌 금융 혁신 트렌드 뭐라고 했죠? 24/7 365일 거래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기존의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하면 벽에 부딪혀서 못했다. 그 벽을 넘게 해주는 게 블록체인이다라고 보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그 벽을 어떻게 넘으려고 하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통적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는 뭐냐? 전통 증권거래소밖에 없어요, 여기. 근데 여기는 단점이 뭐냐? 그 워킹 아워가 정해져 있죠. 여기 때 사람들이 출근해서 막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죠. 다치겠죠, 여기는 이제. 다시 다음날 출근해서 또 일을 하겠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가 이 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금융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그냥 원래 이러나 보다, 여기 열리나 보다, 여기 와서 하면 되지 뭐.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그런 시차 이런 것 때문에 T 플러스 1, 2, 3 이런 게 생기는 거죠. 크로스보더 세틀먼트 할 때는. 근데
2010년에 비트코인이 생기고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생겨나면서 이 네트워크는 24시간 돌아간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 금융 레거시 쪽에서도 야, 우리도 이제 24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코인 24시간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 상품도 이제 코인화돼서 24시간 거래된다고 하는데, 야, 그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당연히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빠르게 받아들여서 뭘 하냐? 토큰 증권 거래소를 하나 만듭니다. 병행 패러럴하게.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고객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증권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고객사는 미국에 있는 증권사들이 있죠. 그 증권사들이 이제 리테일 고객들 상대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근데 이제 그냥 쉽게 고객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고객이 테슬라 10주를 이 안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12시쯤 돼서 팔고 싶어 내가. 근데 다 퇴근해서 닫혀 있어. 은행도 퇴근해서 은행망 닫혀 있고, 여기도 다 퇴근해서 뭐 매매 체결 안 되고,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나는 코인 맨날 24시간 결제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만들어서 12시에 테슬라를 팔고 싶은 사람한테는 뭘 하냐면 자체적으로 잠깁니다. 레거시 증권 잠그고요. 이 마켓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개의 토큰화된 주식을 민팅을 합니다. 심리스하게. 매도 버튼 누르는 순간 교환돼서 일로 들어와서 365일 운영되는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되는 겁니다. 즉시 현금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24/7 T 플러스 제로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저희도 뉴욕 증권거래소랑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고, 저기가 저렇게 바꾸게 되면 한국도 바뀌겠죠. 예. 왜냐, 저희가 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주문 다 모아서 현지 미국 브로커에 전달하고, 그 친구들이 저 뉴욕 증권거래소랑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뀌면 주르륵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들 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예. 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분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요거는, 저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증권업의 미래를 보는 게 제 직업이고요. 그거를 블록체인이 어떻게 바꿀지를 미리 예측하는 게 제가 이제 월급 받는 이유인데, 그러려면 변화를 봐야겠죠. 변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변화가. 그래서 인프라는 중앙원장에서 분산원장으로 가는 거고요. 계좌는 증권 계좌 혹은 뭐 보험 계좌, 무슨 IRP 계좌, 뭐 다양하게 계좌가 있죠. 다 이제 블록체인 상의 주소로 바뀔 겁니다. 블록체인 상의 본인의 주소로. 그리고 그거를 갖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월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 월렛을 개발을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제 수단, 계속 얘기했죠. 법정 화폐 이제 잘 안 쓸 겁니다. 왜냐면 위쪽으로 다 금융시장이 가는데 이거는 통용이 안 돼요. 토큰화 시켜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자산, 이 모든 자산들, 증권 포함해서 모든 실물 자산들 소유권은 점진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될 겁니다. 그거를 토큰화 자산과 애초에 네이티브 토큰화 자산,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업 범위 이제는 바뀌어요. 사업을 할 때 국내에서 잘해서 글로벌로 가자. 안 맞는 얘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 인프라가 이미 다 글로벌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인프라가 호환되는데 내가 사업을 국내에서만 하는 거 굳이 이럴 필요 있나요? 가능하면 여기까지 봐야겠죠. 그래서 증권업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금융의 혁신이 이제 드리븐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마주하는 딱 그 목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앞으로 금융 쪽 관련돼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